안녕하세요. 결혼 2년차 된 30대 여자입니다. 저희는 지금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건 아니고 집이 가까운 편이라 한 달에 서너 번 정도는 저희 집에 오세요. 처음에는 저도 좋았어요. 화목한 가족 분위기를 좋아해서 시어머니와 친밀하게 지내고 싶었거든요. 어머님 만나는 게 요즘 저의 낙이에요. 어머님이랑 대화하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결혼 전에도 본가 살림을 제법 도우면서 살아서 크게 살림에 자신 없는 편도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저보다 훨씬 오래 살림을 해오신 분이니까 이것저것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셔도 웃으면서 들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두면 안 돼. 보관을 잘 해야지 뭐든 오래가지. 네.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번 반복되니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꼭 주방부터 둘러보세요. 설거지가 되어 있으면 그릇을 보고, 냄비가 있으면 냄비 속과 바닥을 보고, 행주가 걸려 있으면 행주 하나하나 다 보세요. 제가 설거지를 끝내고 그릇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시더니 그릇을 그렇게 세워놓으면 안 되지. 네? 이렇게 해야 물기가 잘 빠지고 바르기도 쉽지 않아요? 아니지. 거꾸로 엎어놔야 물도 잘 빠지고 위생적이야. 아, 네. 그러시며 그릇을 직접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쓰면 안 되나? 저렇게 엎어두면 밑에 그릇에 물기 떨어질 텐데. 이번에는 싱크대에 있는 주방 세제를 보시더니 너 이거 쓰니? 네, 이게 기름도 잘 닦이고 편해서요. 이런 건 독해서 손 다 상해. 천연 비누 써야지.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해서 괜찮아요. 젊을 때는 몰라. 나중에 손 다 망가져. 그날은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오셨을 때도 주방에 들어오시자마자 세제부터 확인하시더니 어머, 내가 바꾸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바꿨네? 아,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요. 사둔 건 다 써야죠. 순간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언제부턴가 시어머니의 말씀이 조언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숙제를 검사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는 날이면 괜히 주방부터 신경 쓰였어요. 세제가 제자리에 있는 것도 괜히 신경 쓰이고 행주도 다시 한번 헹궈서 펴놓고 싱크대도 한 번 더 닦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또 뭘 말씀하시려나? 한 번은 제가 상추를 씻고 있었는데요. 저는 상추를 물을 받아 잠깐 담궈놨다가 여러 번 헹구는 편인데 그걸 보시더니 아니 상추를 왜 그렇게 씻어? 흐르는 물에 씻어야지. 담궈뒀다가 씻으면 흙이 더 잘 빠져서요. 아유, 그러면 흙이 다시 달라붙잖아. 하시면서 직접 씻는 방법을 보여주시는데 마치 제가 기본도 모르는 사람처럼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날은 정말 별거 아닌 일이었는데도 이상하게 속상했습니다. 제가 틀린 것도 아닌데 항상 제 방식은 틀리고 시어머니 방식만 맞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요즘 어머님 말씀이 조금 받칠 때가 있어. 오실 때마다 살림하는 걸 계속 고치려고 하셔. 나만의 방식이 있는 건데. 그래? 엄마는 아무래도 조금 더 편하고 더 좋은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럴 거야. 좋은 뜻으로 말하는 거니까 그냥 흘려들여. 처음엔 남편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매번 그런 말을 듣는 저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남편이 있을 때는 시어머니가 거의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할 때는 정말 평범하죠. 그런데 남편이 잠깐 편의점이라도 가면 그때부터 살림 지적 시작합니다. 봉아, 냄비를 그렇게 쓰면 오래 못 써. 행주는 저기 걸어놓는 거 아니야. 도마는 세워놔야 물이 빠져. 양념통은 왜 저기에 둬? 정말 신기할 정도로 남편이 없을 때만 말씀하셨어요. 아, 이러는 걸 남편이 직접 들어야 내 심정을 알 텐데. 어머님이 일부러 남편 앞에서는 안 하시는구나.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계속 참았어요. 어른이기도 하고 괜히 고부 갈등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좋은 뜻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생겼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그날도 시어머니가 오셔서 커피 한 잔 드시고 계셨고 저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홍아, 간장은 어디에 있니? 간장요? 아래 수납칸에 있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시더라고요. 간장 말고 또 뭐 찾으시나 보다. 마침 택배가 와서 현관으로 잠깐 나갔다가 택배 박스 뜯고 정리하고 5분도 안 되어서 바로 다시 들어왔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주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양념통이 전부 다른 칸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릇, 냄비까지 전부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거 다 옮기신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다시 정리했어. 이렇게 써봐. 훨씬 편하다. 순간 아무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주방은 저의 공간인데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제 허락도 없이 제 주방을 마음대로 바꿔놓은 거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좋게 말씀드려보려고 했어요. 어머님, 저는 원래 위치가 익숙해서 지금까지도 편하게 잘 쓰고 있었거든요. 일단 이렇게 써봐. 금방 익숙해져. 내가 해본 사람이라니까. 너보다 살림을 더 오래 했잖니. 라고 하셨죠. 그날 저녁 요리를 하는데 정말 답답했습니다. 국자를 찾느라 서랍을 3번 열고 집게를 찾느라 한참 뒤적이고 간장도 안 보여서 한참 찾았더니 제일 아래 칸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30분이면 끝날 저녁 준비가 도구 찾느라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지금은 허둥지둥 그럴 수 있는데 며칠만 쓰면 익숙해질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익숙해져야 하는 사람이 왜 저여야 할까요? 여기는 제 집인데. 그날 밤 남편에게 또 얘기했어요. 오늘 어머님이 주방을 다 바꿔놓으셨어. 주방을? 왜? 주방 도구 싹 다 옮기셨어. 내 공간이고 우리 집이잖아. 왜 내 방식대로 하면 다 틀렸다고 하시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자리에 없을 때만 나한테 그런 말씀하시고 당신이 다시 나타나면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아무런 말씀도 안 하셔. 불편한 말인 거 분명 알고 계시는 거야. 나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힘들어. 다음에 말씀드릴게. 남편은 한숨만 쉬며 얘기했고 답답하지만 저는 또 그냥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말씀드린다고 했으니 믿었어요. 일주일 뒤 제가 양념통이며 국자며 전부 원래대로 다시 정리해놓은 걸 보신 거예요. 아니, 이걸 왜 다... 내가 지난번에 다 정리해줬잖아. 제가 쓰기에는 원래 자리가 더 편해서 다시 바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셨습니다. 아니, 내가 더 편하라고 해준 건데 왜 또 바꿔? 그렇게 고집 부리면 살림이 늘지를 않아. 어머님, 저도 어머님께 어머님 집 살림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드린 적은 없잖아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너가 나한테 살림을 가르칠 입장이니? 그럼 내가 틀렸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님은 어머님 방식이 있는 거고 저는 저만의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편하고 좋았던 적도 있어서 참고할 건 많이 참고하며 살고 있는데요. 주방은 저의 공간인데 제 허락 없이 마음대로 바꾸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요. 그때 마침 편의점 다녀온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분위기가 갑자기 왜 이래? 내가 주방 좀 정리해줬더니 자기 마음대로 다시 바꿔놨네. 엄마, 우리 집 주방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엄마가 엄마 마음대로 바꿨다면서. 내가 언제 너희 잘못되라고 틀린 거 알려주니? 엄마, 이건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지. 여긴 우리 집이잖아. 엄마가 와서 조언해주는 건 고마운데 살림 방법까지 바꾸려고 하면 봉이가 너무 힘들어. 앞으로는 우리 방식대로 하게 놔둬. 그리고 왜 나 없을 때 봉이한테 그러는 거야? 남편이 차분하고도 단호하게 한마디 해주더라고요. 이번에도 남편이 아무 말 안 해줬다면 다음에 시댁 가서 어머님 몰래 물건 위치 싹 다 바꿔놓으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도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그래, 뭐 알겠다. 머쓱하셨는지 한마디만 하시고 화제를 바꾸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는 시어머니가 뜸하게 오시더니 요즘 다시 저희 집에 오시긴 합니다. 하지만 전처럼 살림 간섭은 더 이상 안 하세요. 남편도 처음엔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더니 나서서 얘기해주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이전처럼 화목한 분위기로 잘 지내보려고요. 이 일로 연 끊고 사는 건 아니니깐요. 가끔 나는 저렇게 안 하는데 정도의 말씀은 하시는데요. 하지만 예전처럼 제 손에서 그릇을 빼서 뒤집거나 주방 서랍을 열어 물건을 옮기거나 제 살림을 마음대로 고치지는 않으십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동안 예의를 지킨다고 생각하며 바보같이 계속 참기만 했던 것 같아요.